안녕하세요. 도홍행쌤입니다. 오늘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공 보고 놀라는 외도 사건이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가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난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도는 외도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이에 차분하고 온순했던 사람이 배우자의 외도와 직면하게 되면 성격이 변하고 행동이 거칠어지며 언어적 표현도 험하게 됩니다. 일평생 욕설 한 번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입에 욕설을 담기도 하고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던 사람이 술을 마시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이런 것들이 외도가 주는 충격이자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 외도 행위자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을 방어합니다. 자기 방어가 지나쳐서 외도 피해자를 공격합니다. 외도도 부적절하지만 외도 후 대처도 부적절하죠. 특히 외도 피해자에게 생기는 외도 트라우마는 외도 피해자를 2중, 3중으로 괴롭힙니다. 이에 어떤 외도 피해자는 악몽에 시달리고 어떤 외도 피해자는 의심 증상이 심해지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기 방어에 몰입하는 외도 행위자는 외도 피해자가 이상하다느니 혹은 환자라느니 하면서 외도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도 피해자를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고 가죠. 일명 가스라이팅을 무의식적으로 시도하는데요. 이는 외도 그 이상으로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한편 외도 피해자는 외도 직면 후 큰 충격으로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에 외도 기간에 있었던 삶을 반추하며 외도와 비슷한 상황, 모습, 태도, 표현 등을 접하면 외도 트라우마가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라보고 놀랐기 때문에 소뚜껑만 보고도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외도 행위자는 공감과 설득되지 않는 말만 합니다. 더 이상 외도하지 않는데 왜 의심하느냐? 언제까지 의심하고 살 것이냐? 의심하는 너가 더 문제이고 너는 환자다 등등 듣기만 해도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말을 하죠. 의식적이든 아니든 고의적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외도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합니다. 이는 자신의 수치심을 감추고 죄책감을 덜기 위한 자기 방어적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언어적 표현은 외도 이상으로 부적절합니다. 외도 피해자는 외도 직면 후 불안에 시달립니다. 이에 외도 당시와 비슷한 상황과 직면하면 배우자가 계속 외도하지 않는가, 외도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가 라며 불안에 시달리죠. 따라서 외도 행위자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당신이 외도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외도 피해자는 당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혹 외도 당시와 비슷한 상황과 직면하면 이런 증상은 더 심해진다는 것을 말이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가지고 화장실 가거나 전화가 오면 집 밖으로 나갔다 온다거나 짜증날 것도 아닌데 짜증을 낸다거나 외도 피해자와 시선 접촉을 회피하는 경우일 때 외도 피해자는 과민하고 예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 폭발과 불안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외도 피해자가 추가적 피해를 회피하고자 자기 방어 차원의 모습으로 외도 직면으로 보이는 정상적 모습입니다. 아울러 과한 의심과 추측을 하는 것도 자기 방어 차원의 정상적 모습이죠. 따라서 외도 행위자는 알아야 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공 보고 놀랄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불필요한 밀당을 하거나 논쟁을 하는 것은 외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죠. 이런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외도 피해자는 더 불안해하죠.
아울러 외도 행위자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외도 피해자는 외도 직면 후 과한 반응과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예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외도 행위자는 외도 피해자를 이해해야 하죠. 특히 외도 피해자를 향한 부적절한 언행은 외도 후 2차 가해 혹은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가스라이팅이 유지될 경우 차후 외도 상담 등 상담 치료에 임하더라도 그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이에 외도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한다면 외도 직면 후 추가적 외도 예방은 물론이요, 말로 주는 마음의 상처를 지양해야 합니다. 외도 피해자는 외도라는 자라를 보았기에 외도와 비슷한 소뚜껑만 보더라도 놀랍니다. 그리고 과한 추측, 예측과 상상을 하며 이를 통해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상 반응으로서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아냥과 조롱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직 이해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는 오해가 될 만한 언행을 줄여야 하고 외도 피해자의 외도 트라우마를 줄이는 작업에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외도 상담을 받는 것이죠. 여기에는 외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자도 함께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부디 외도가 없는 부부가 되길 바라오나 이미 당신 부부가 외도와 직면한 부부라면 외도 후 슬기로운 대처와 지혜로운 수습을 하는 현명한 부부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외도 트라우마에 대해 다뤄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